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69% 빠져서 245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계속 뭐 2500선을 못 가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일로는 지금 3일 연속 이렇게 빠진 걸로 됐는데, 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 오늘이 낙폭이 제일 크네요. 0.7% 이렇게 빠지면서 2450선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2500선을 못 뚫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간밤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올랐었거든요. 네, 금요일 이제 마감인데, 다우가 0.5% 올랐고요. 나스닥이 0.6% 이렇게 빠지면서 좀 엇갈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다우가 이렇게 상승으로 끝나서 오늘 우리나라가 좀 오르려나 했는데, 네, 이렇게 빠져버렸네요. 그래도 장중에 거의 1% 넘게 이렇게 낙폭이 나오다가 많이 그래도 줄여놨습니다. 거의 0.7 정도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거의 한 700억 정도 매수를 해서 그래도 팔진 않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네요. 어쨌든 뭐 이 정도 지금 조정은 그렇게 뭐 큰 조정은 아니라서 분명히 또 괜찮은 뉴스가 나오면 다시 2500선을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인플레 이 지표가 나와야지 뭔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면 내일이죠. 내일 이제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제 모레 반영이 될 겁니다. 이제 내일 밤에 나오기 때문에 미국 이제 CPI죠. CPI가 나오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6.2%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가 이제 6.5였고요. 그래서 아마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면 호재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6.2이기 때문에 뭐한 6.1이나 6.0 혹은 뭐 5.9 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좋게 나올 건데 지금 시장은 조금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다. 이게 6.2보다 높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6.3, 6.4 이렇게 나오면 좀 안 좋겠죠.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이게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6.5, 지난달에 이제 6.5기 때문에 만약에 6.6이나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오히려 지난달보다 올라가게 돼 버리죠. 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걱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00원 올라서 그래도 플러스가 났고요. 네, 삼성전자가 그래도 지수에 비해서 오늘 강했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을 좀 주도한 거는 2차전지 쪽인데요. 에너지솔루션이 3.7%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폭이 제법 나왔고요. 삼성 SDI는 1.6%, LG화학 0.4%,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0.2%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낙폭이 좀 컸는데요. 아무래도 이 CATL이 그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이 소식이 되게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세계 배터리 시가총액이 아직 CATL이죠.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이 2위인데 CATL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가 힘들 거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포드랑 합작을 해가지고 미시간주에 이렇게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계속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이런 뉴스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제법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이버가 3%, 카카오가 4.8%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좀 하락폭이 컸고요. 반면에 SO일 같은 주식은 오늘 좀 올랐네요. 1%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석유 감산을 한다고 해가지고 석유 값이 또 마냥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70대 불 초반까지도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러시아서 그 감산 발표로 WTI가 순간적으로 80달러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조금 떨어져가지고 78달러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근 보면 좀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1210원대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던 환율인데
지금 많이 되돌려가지고 오늘 고점 같은 경우는 1277원까지 갔었고요. 지금도 이제 1270원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또 주식에 안 좋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빠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40원대까지 갔던 환율이 거의 1210원대까지 굉장히 급속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돌리는 현상이 나온 것도 같습니다. 다만 지금 환율에 관해서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가 굉장히 적자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월간으로 이제 무역 수지 적자거든요. 보면 지난달에가 무역 수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거의 127억 달러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오면서 어, 거의 아마 이제 경상수지 이제 이게 1월달 무역 수지인데 1월달 경상수지가 적자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다행히 12월 달 경상수지는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에 어쨌든 27억 달러 이렇게 흑자로 나가지고, 아직까지는 경상수지는 이렇게 흑자 기조긴 하죠. 근데 어쨌든 무역수지가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계속 되다 보면 아무래도 경상수지도 적자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좀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무역수지 통계가 빨리 나옵니다. 지금 보면 벌써 2월 1일부터 10일, 10일까지요. 그래서 열흘치의 이제 무역 통계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2월 10일까지의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50억 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일치라서 이게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2월 달 전체가 어떻게 될지는 꼭 이것만으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적자가 꽤 심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수출 같은 거가 부진을 해서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가 사치품 수입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 유럽 쪽 주식이 굉장히 좋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사상 최고치 가까이 가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요. 프랑스도 거의 사상 최고치 가까이 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좀 이런 유럽 주식도 지금 주도하는 이런 회사들이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치품 회사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런 수입이 너무 많은 것도 영향을 주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 CPI 발표 앞두고 이렇게 계속 숨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 시장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2,400대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가 CPI 발표가 좀 잘 나오면 2,500선 한번 넘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